안녕하세요. 가칭 효창공원역 역세권 민간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공공개발 찬성 측에서 저희 구역에 민간재개발이 안 된다는 거짓말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공공개발의 사업성과 민간개발의 사업성을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규정을 보면 공공개발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민간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산정위를 보면 공공개발은 후보지 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개발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30%의 동의서를 접수하고 그 동의서를 구청에 접수했을 때 그 접수일이 권리산정일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상가 기준일을 보면 공공개발은 후보지 선정일인 2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계산하고 민간개발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민간개발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저희 구역의 거래시세도 많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공시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소유주들의 보상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개발은 수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용은 나라와 하는 매매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LH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개발은 환지에 의한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발이 끝날 때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걸 살펴보면 공공개발은 수용이 되면 재산세를 나라에서 내지만 민간개발은 개발이 끝날 때까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개발은 수용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나라에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하면 반드시 양도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은 수용과 동시에 양도세가 발생을 하나 단지 납부의 편의를 위해서 이연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도세는 나오나 납부의 시기를 미뤄주는 것 뿐이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민간개발은 소유권이 끝까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양도세의 납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이익의 기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공공개발은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소유주에게 주는 개발이익은 분양가의 할인입니다. 그리고 비례율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많은 이익이 나와도 저희 소유주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SOC 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2차 사업설명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재개발은 분양가 할인도 있고 비례율에 의해서 저희 소유주들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비례율이 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비례율이란 개발사업 한 이후에 손해와 이익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00이 넘으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100보다 작은 수치이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개발은 이 비례율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해서 많은 이익이 발생해도 그게 저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주대책을 말씀드리면 공공개발은 저희에게 보상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채권의 형태로 말씀드린 거지 그 돈을 저희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전세가 있든지 아니면 대출이 끼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가로 거주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해야 되신 분들은 보증금을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그 집에 세입자가 있거나 대출이 있으면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보상가의 50%만 대출이 되고 또한 그 대출이 되는 것도 소유자분의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분이나 신용도 낮으신 분, 특히 노인분들은 재산은 많으나 소득이 없기에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조합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공공개발의 경우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입주까지 이자의 납부를 소유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의 납부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민간 재개발의 경우 이자의 납부는 조합이 대납해 주기 때문에 소유주 여러분들의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분양가 결정을 할 땐 분양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 낮은 시세를 결정하지만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상가는 2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평을 받기 때문에 낮은 보상가를 받지만 한참 흐른 뒤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그야 물론 우선 분양권이라 해서 일반 분양보단 할인을 받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갭이 작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민간 재개발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똑같이 분양 당시 시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민간 재개발은 보상가 기준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서 이 시기는 민간 재개발의 진행의 중간 정도의 시점이고 또 그 사이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역의 부동산 시세도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기를 기준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유주 여러분의 받는 보상가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개발의 경우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쇄성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저희 아파트 소유주나 입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 모두 다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구청의 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커뮤니티가 폐쇄성이 있어서 저희 아파트의 소유주나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법으로 들어온 공공주택특별법 37조의 2항을 보면 양로시설 등 설치에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공공기여 요소로 많은 것이 있고 그 중에 저희가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여러분, 오늘은 공공개발과 민간 재개발의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소유주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